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치인 아웃, 공무원 아웃. 이 출입 금지가 무슨 얘긴가 싶은데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자분들이 써붙인 스티커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2년 동안 방역막을 지켜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김기홍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참 바쁘신 와중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혹시 어디서 통화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저희 PC방 매장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고요. 오후에 좀 일정이 돼 있고요. 예. 좀 이따 이동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상당히 좀 젊으신 느낌인데 영업 연령대가 좀 그래도 청년층에 속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청년 30대 초반이고요. 네. 또 이렇게 30대 초반에 공동대표까지 맡으셔서 큰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PC방 종사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PC방이 원래 연말연시에는 좀 어떻습니까?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 연말에 있는 성수기에 그동안 이제 비수기에 이제 손해본 것을 이제 메꾸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기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수능도 끝났고 방학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참 저도 수험생 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수능 끝났다, 시험 끝났다 하면서 이때쯤 막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러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코로나 시간 영업 시간 제한 조치 때문에 피해가 좀 큰가요? 아무래도 이 PC방은 이제 24시 업종이기 때문에요. 예. 24시 업종이 10시에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가 감소 폭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PC방도 지금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방역 패스에 시간 제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손해가 어느 정도나 큰 겁니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하기 전에는 뭐 방역 패스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방역 패스로 이제 미접종자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시간 제한이 더 플러스가 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한 60%에서 70%는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도 감소가 됐다 보시면 되고 정상 영업을 할 때보다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매출이 감소가 됐죠. 예. 지금은 어떻게 안에서 음식물의 섭취가 가능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칸막이를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디귿자 칸막이에서 2인 혼자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쭤봤냐면 사실 놀랐던 게 제가 초등학생 때 PC방 가격이 1시간에 2,000원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보면은 굉장히 PC 이용료는 낮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용료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음식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판매하시면서 이제 영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가능은 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 제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원 들어갈 때 몇 명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일행들? 저희도 똑같이 이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이제 4명이 기준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단체 이제 손님 같은 경우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보통 이제 4대4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한 4명 이상의 단체 손님 많은데, 그러니까요. 단체 손님은 거의 못 받고, 이제 혼자 오시는 이제 개별 손님만 받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매출 감소가 컸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가장 PC방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게임이 5대5 게임 이런 것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친구들끼리 즐기러 가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참 그러면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방역 지원금 어제부터 이제 신청이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 PC방도 해당이 되죠? 예, 저희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이라서 네, 신속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받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공동사업자여가지고 예. 저희 가족이 같이 있어서 그래서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는 1월에 이제 확인 지급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1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당연히 뭐 100만 원 안 받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다만 이 금액이 어떻게 좀 합당하다고는 안 느끼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기가 걸렸는데 예. 비타민 C 하나를 주고 감기를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C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더라도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죠. 앞서서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 계신 PC방 업종 위주로 제가 여쭤봤었는데 예, 혹시 좀 피해를 입고도 이런 보상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간접 피해 업종이 좀 많이 유력하겠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대리운전이라든가 시간 제한 같은 경우 대리운전은 뭐 10시 이후에 손님이 없으니 대리운전 같은 업계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요. 또 인원 제한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뭐 여행업도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또 간접 피해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확대해서 정말 매출 감소라든지 뭐 이런 간접적인 피해도 뭐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업종들까지도 좀 아울러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문자 사연을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런 지원금 대신에 차라리 월세를 좀 보전해달라 이런 의견들 네.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출이 되는 비용은 고정비입니다. 그게 예. 바로 임대료 플러스 이제 인건비는 저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플러스 인건비, 고정비는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계속 조기차게 주장을 했었었고요. 예.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소 뭐 폐업을 하거나 뭐 빚을 져서 개인 파산을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고정비용,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결을 좀 요구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떻게 정부 관계자라던가 관련해서 정책을 좀 수립하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절차가 복잡하다. 어떤 예, 얘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료 플러스 인건비를 고정으로 지원해주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료 플러스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임대료 플러스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영업 제한을 하거나 시간 제한을 이제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을 저희는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럼 이런 노동자에게 불합리함이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를 좀 보호하고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거고 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보전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정부와 좀 얘기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논의 중인 상황이긴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맺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 플러스 인건비는 반드시 국가에서 보상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은 보상이 필요하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관련해서 뭐 좀 사람을 해고하거나 부득이하게 뭐 이렇게 들어보신 얘기들 좀 있습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뭐 저희 업종 PC방 업종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24시로 전환이 됐었고요. 예. 불과 한 달 만에 그쵸. 이제 이게 다시 10시로 영업이 제한이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24시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다 해고를 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노사 갈등도 발생을 했고요. 예. 누가 직원이 뽑을 때 한 달만 일하려고 누가 근무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좀 언쟁이 많이 있고 또 뭐 이런 부분을 또 이해해주는 직원들도 있고 뭐 예. 국가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냐 자기들도 이해한다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무조건 보상해달라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참 그 노사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면 뭐 코로나라는 이제 뭐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상황 같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얼굴 붉힐 일도 또 생기고 아무래도 네. 누구보다 더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하신 고정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손실 보상 확대 계획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을 좀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산술 방식의 문제점이 좀 많다라는 의견을 이제 수용해서 이제 예. 중기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변경하려는 그 계획을 좀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좀 업종들까지 포함해서 좀 확대하려는 예. 부분도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사각지대라든가 뭐 제외된 업종들을 포함하는 좀 뭐 이렇게 손실 보상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예. 뭐 인원 제한까지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예. 그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수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 신속히 얼마만큼 빠른 기간 안에 이것을 수정하고 그 안에 이제 좀 피해 본 업종들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런 정책 수립 같은 경우는 시간도 원래 같으면 굉장히 오래오래 걸리고 할 텐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요즘에 하루가 하루처럼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보통 이제 카드로 예. 식품이라든지 이제 식자재나 원자재를 이제 구매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통 5일 아니면은 뭐 10일, 15, 25일이 보통 카드 대금 결제를 하는 날인데요. 이 결제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예. 이제 신용 불량자에 등록이 돼서 그 금융권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밀려가면서 버티는데 이 금융권에 대한 이 카드 대금 결제 날이 이제 돌아올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네.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올 때 그때 막 허탈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우리는 하루 제대로 장사를 못하면 5일만 지나도 신용 불량이 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지원금이라는 예. 것도 보상금이라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아이러니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본 아이러니한 상황이 네. 얼마 전에 기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자영업자분들의 뭐 폐업률이 낮아졌다. 근데 네네. 그게 사실은 장사가 잘 돼서 폐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폐업할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내용인데 요즘에 맞습니다. 어떻게들 버티고 계신가요? 사실 보증금을 이제 까먹으면서까지 예.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지었던 빚을 일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장사를 하면 또 장사를 하는 대로 계속 마이너스는 빚은 쌓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목소리가 내는 거고 뭐 서두에 뭐 정치인 아웃이라든지 공무원 아웃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네. 그런 기관과 그 법을 정하는 기관을 저희가 보이콧을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손님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 손님을 거부하는 운동까지 일어났을까. 참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장에서 굉장히 힘써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께 그래도 약간 응원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백신 접종률이 80%가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장사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버티셨고 또 온 국민의 협조로 백신 접종률이 80%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병상 확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지만 앞으로 또 정부에서 병상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뭐 또 다른 이제 이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또 보시는 국민들 모두 코로나에 지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예. 또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시설에서 관리하는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국민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것을 뭐 저희가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네. 제가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너무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네. 해주시니까 예. 참 이제 뭐라고 할까요? 괜히 또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속이 아려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또 반대로 정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듣고 네. 계시거든요.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정책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피해가 보지 않는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 방역에 있어서 피해 보지 않는 부분을 빠르게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많이 힘드시고 또 힘든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새해가 오니까 네. 예, 좀 행복한 날이 금방 다가오길 바라고요.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모두 다 이 이야기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홍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